What's his name? Therese. 이 영화는 2015년 개봉한 캐롤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의 케이트 블란쳇과 순수한 아름다움의 루니 마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뛰어난 연기, 세련된 연출로 촬영됐지만 우리에게 이 영화는 그냥 잘 만든 퀴어 영화나 레즈비언 혹은 페미니즘 영화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주인공이고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면 이 영화는 반드시 여성 영화이기만 해야 하고 레즈비언 영화이기만 해야 할까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들에 한해서는 표면에 비춰진 모습을 급박하게 진실로 받아들이고는 판단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책장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속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들 역시 존재합니다. 여성들이 출연하고 여성이 감독했지만 반드시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닌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작품들 말이죠. 플로베르나 모파상의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듯한 느낌의 18세기 비젤 르브랑의 그림 같은 아름다우며 격동적인 영화, 고요하지만 강렬함이 들리는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랑하는 에우리디케의 죽음은 오르페우스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세계로 들어가고 그곳의 모든 이들과 왕마저 감동시켜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출구에 다다를 쯤 사랑하는 그녀를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는 약속을 잊고 에우리디케를 돌아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에우리디케는 영영 지하세계로 떨어지고 말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르페우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영화의 큰 구도, 즉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두 연인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 감독은 오르페우스 신화를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영화에는 고전의 품위가 더해져 두 사람의 사랑이 한결 성스럽게 비춰지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독은 자신의 인문학적인 창의력을 폭발시킵니다. 이 안타까운 이별 장면을 기존의 오르페우스의 관점이 아니라 에우리디케의 관점으로 재조명한 것입니다. 즉 에우리디케의 운명은 오르페우스의 어리석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 자신이 오르페우스에게 돌아보라고 말함으로써 이별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갸냘픈 여성으로서 이별을 당해야만 하는 객체적 입장이 아닌 이별의 주체로서의 에우리디케를 생각해냄으로써 감독은 관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난 강인한 여성상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감독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18세기 후반의 귀족의 관습대로 이미 결혼 상대가 정해져서 조만간 이탈리아로 떠나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엘로이즈는 에우리디케의 순수함을 지닌 캐릭터로 수도원에 살면서 자연과 음악, 책을 벗삼아 고요한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왔지만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에 끌려나온 상태죠. 그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닌 가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녀 앞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자신이 사라져버린 삶, 곧 죽음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반면 18세기의 여성 예술가들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해도 남자들뿐인 세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화가를 업으로 삼아 귀족의 요청으로 추성화를 그리러 올 정도의 실력과 명성을 지닌 마리안느는 마치 음악으로 만인의 찬사를 받던 오르페우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고 깊은 숲을 헤치며 엘로이즈의 저택으로 가는 모습 또한 에우리디케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연상케 합니다. 신화에서처럼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지만 또 운명적으로 이별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헤어져야만 하는 두 사람이었기에 두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든 순간은 가장 진실에
다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가온 이별의 순간, 슬픔에 북받쳐 뛰쳐나가는 마리안네 뒤에서 침착하게 뒤를 돌아보라고 말한 사람은 엘로이즈였습니다. 마치 이별을 주도한 에우리디케가 오르페우스에게 처연하게 작별을 고하듯이 말이죠. 짧은 시선의 마주함을 끝으로 엘로이즈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결말, 그러나 이 결말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숨어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냄으로써 영화는 오랜 세월 신화의 무대 위에 함께 있었으나 조명받지 못했던 또 한 명의 사랑의 주역에게 온당히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습니다.